안녕하세요. 10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장이 되고요. 10주차 1강의 학습 목표는 모집단 평균과 관련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다. 모집단 비율에 관련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모집단 평균 가설 검정과 모집단 비율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선택이지요. 선택을 잘하는 경우와 또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답이 있는 경우와 정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 있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람들마다 일관된 것이 나오면 그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A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지요. 우리는 살면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이든 자기한테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안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살던 동네에서 23년 3개월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살던 곳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낯선 곳으로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될 것인지, 또는 이사를 안 가고 사는 곳에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인생 마지막에 가서 후회를 덜 할 것이다 하는 저는 기준을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이사를 선택하고 나서의 생각은, 이사를 가고 나서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위해 가느냐가 결국은 좌우하는 것이지, 이사를 가지 않을 것이 더 좋을 것 같은가, 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에 정답이 없는 문제의 경우는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선택된 대안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서 167페이지 우리가 가면, 이제 164페이지 가면 우리가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중에서 모집단 분산을 아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모집단 분산을 아는 경우는 어떤 통계량을 가지고 하냐면 지통계량을 가지고 합니다. 만약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표본이 큰 경우는 지통계량을 이용하지만 표본이 작은 경우는 지통계량을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알면 무조건 뭐 한다? 무슨 통계량? 지통계량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우리가 그 교과서 문제 단일 모집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칼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인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 하루 필요한 최소의 칼슘은 800mg입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층은 하루 800mg을 섭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대 빈곤층 50명을 표본 추출해서 칼슘 섭취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5.3mg였다. 절대 빈곤층 전체의 칼슘 섭취량이 800mg 미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0.05 유수준에서 검증하라.
단 모집단 표준 편차는 239.3mg입니다. 이 문제가 교과서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가장 이제 갓을 만들 때 절대 빈곤층 전체의 칼슘 섭취량이 800mg 미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대립가설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가 H0, HA라고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뮤가 얼마다? 800mg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안 된다.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니까 800보다 크면 크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HA 가설은, 대립가설은 800mg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요거의 반대인 기무 가설은 8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가 얼마예요? 0.05가 되는 거죠. 0.05.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임계치를 결정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뭐보다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무슨 검정이에요? 좌측 검정이죠. 앞에서 계속해서 좌측 검정이죠. 예. 좌측 검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0.05니까 요 빗금침 면적이 0.05고 나머지가 0.95에 해당하는 거니까 앞에서 계속 했었죠. 이거 얼마예요? G가 결국은 마이너스 1.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계산하면 G가 마이너스 1.64 64보다 크면 마이너스 1.64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이것은 H로 채택이 되는 것이고 G가 마이너스 1.64보다 작으면 H0가 기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범위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이퀄이 들어가는가, 여기 이퀄이 아래에 들어가는가 위에 들어가는가인데 항상 우리가 뭘 기각하려고 하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각할 때는 이퀄이 없습니다. 항상 채택 부분에 있습니다. 요 이퀄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통계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통계량을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지금 전체가 표본이 얼마입니까? 표본이 50입니다. 5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어요? 가장 밑에 보면 239.3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표본의 어떤 그 평균이 얼마였어요? 755.3이 나오고 그 다음에 800mg. 항상 요 800이라는 것은 항상 요 가설에서 이용한 숫자와 같습니다. 모집단식이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뭐 정확하게 잘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1.3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32는 어디로 가요? 요 하얀 부분에 속해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64인데 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H0가 어떻게 된 거예요? 채택이 된 거죠. H0 채택. H0가 채택이 되었다는 얘기는 800mg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요게 지금 표본은 755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기준은 800인데 800보다 755가 상당히 작은데 불구하고 왜 H가 채택이 되는가? 800mg 안 된다고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이 안 나왔느냐 하는 얘기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상당히 커요. 239.3mg이기 때문에 표본을 달리 설정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편차가 큰 관계로 결국은 이 755, 800이면 45가 차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800mg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좌측에 속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뭘 통계학에 해서 뭘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확실히 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요쯤 가다가 그쳤으니까 확실히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H0가 채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 167페이지로 가면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알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알면은 지통계량인데 모르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면서 표본이 작은 경우는 T통계량을 이용해요. 근데 T통계량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앞에 보세요. 똑같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은데 요것만 틀린 거죠. 이게 앞에서는 뭐였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교과서 167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30cm인 제도용차를 16개, 30개 미만이죠. 16개 표본 추출해서 길이를 측정한 결과 평균 30.1cm, 표준 편차는 0.04cm였다. 이 제도용차의 평균 길이가 30cm라고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이 기록이 30cm라고 할 수 있는지 있느냐 없느냐 문제니까 무슨 검증이에요? 양측 검증 문제죠. 이것을 1% 수준으로 검증하라. 다만 이제 제도용차의 길이는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이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값을 설정하면 H0 HA인데 이것은 뮤가 얼마예요? 30이다. 뮤가 30이 아니다 하는 가설입니다. 뭐 가설 설정은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는 0.01이다. 0.1이다. 세 번째 우리가 임계치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T분포를 읽는 걸 제대로 안 배웠습니다. T분포를 읽으려고 하면 T분포는 어느 학생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이 고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T분포의 모양은 표준 정규분포보다는 조금 더 납작한 게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이냐 아니냐 문제니까 뭐예요? 양측에 뭐가 있어요? 양측에 기각력이 있는 거죠. 양측에 기각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0.01이니까 이쪽이 얼마예요? 이쪽이 0.0059, 이쪽이 0.005가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이제 0.99가 되겠죠. 0.9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분포에 가서 알파가 0.005를 봐야 돼요. 근데 T분포를 볼 때는 항상 자유도 요 16개면에 n-1에서 15를 봐야 됩니다. 15. 그래서 T분포가 교과서 323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교과서 봐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323페이지. 그거 안 보는 학생 있어요? 보세요. 빨리 보세요. 323페이지 가면 어떻게 보냐면 323페이지에 가서 거기에 수직축에 보면은 수직축에 이제 1부터 쭉 나와 있는데 15라고 하는 숫자를 보세요. 15. 15 보았습니까? 15로 옆으로 가세요. 쭉 가다 보면은 위로 가서 보면 가로 안에 0.005하고 마주치는 점이 얼마예요? 그게 2.947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t 값이 플러스 2.947이 되고 요 t 값이 마이너스 2.947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쓰면 t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947부터 플러스 2.947은 H0 채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쓰면 t가 2.947보다 크거나 혹은 t가 마이너스 2.947보다 작으면 H0 기각이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좁으니까 위에다 쓰면 써볼까요? 네 번째는 이제 t 값 쓰는 거니까 t는 똑같아요. 어떻게 써요?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s니까 이거 넣으면 지금 몇 개 표본을 읽고 왔어요? 16개 뽑았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0.04 했죠? 0.04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한 결과로 x바가 얼마였어요? 30.1이고 이것은 항상 뭐가 똑같아? 이거가 똑같은 거니까 30이 되는 거죠. 30.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무지하게 큰 숫자 나와요. 10이 나왔어요. 이 10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숫자 나오는 건데 결국은 10이 나왔으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에 아주 끄트머리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H0가 리젝트가 됐다. 리젝트 됐다. H가 리젝트 됐다는 얘기는 HA가 채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A가 채택되면 30cm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용 자가 30cm여야 되는데 30.1이 나왔는데 이 30.1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30cm라고 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169페이지의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페인트 제조회사에서는 평균 2시간 이내에 마르는 신제품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페인트라고 하는 게 아마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빨리 마를 수 좋은가 보죠. 실제로 그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통의 페인트를 표분칠해서 건조 시간을 측정한 결과 표본 평균이 123.1이고 표준 편차는 10이었다고 한다. 페인트의 건조 시간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할 때 이 페인트의 평균 건조 시간이 120분 이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문제와 좀 달라요. 어떠세요? 여기에 120분 이내라고 하는 기무가 이렇게 무슨 가설이가 정해졌어요. 그동안 아무 얘기 없으면 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대립가설 설정했는데 이 문제는 120분 이내라고 하는 기무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우리 충실해야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H0, HA인데 우리가 보통은 일상적으로는 HA 가설부터 만드는데 이 문제는 120분 이내라고 하는 게 뭐 나왔으니까 뮤가 120분 이내 이렇게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거의 반대는 120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알파가 얼마입니까? 0.05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항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요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만드는 건 크냐니까 요 쪽이 바로 여기 기각력에 속해 있는 겁니다. 기각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기각력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T분포기 때문에 요게 얼마에 지금 0.05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양측 검증 문제 같으면 요 5%를 갖다 양쪽 나눠야 되겠지만 한쪽만 있기 때문에 0.05입니다. 예? 그러니까 T분포에 가서 알파가 0.05이고 자유도가 얼마예요? 20통. 그러니까 20통에서 하나를 빼니까 19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다시 한번 갑니다. 따라오세요. 323페이지로 가서 323페이지. 게을르면 안 됩니다. 교과서 보라고 할 때 빨리 봐야 표를 읽을 줄 압니다. 323페이지로 가서 수직축에 19를 따라가. 19 보이죠? 19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0.05 거기 위로 올라가면 0.6 가로 안에 0.05 있죠. 그거 말치니까 얼마예요? 1.729죠. 그래서 요 t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729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729보다 작으면 이쪽에 해당하는 건 이것은 뭐예요? H0 채택이 되는 거예요. 채택이 되는 것이고 t가 1.729보다 크면 이속에 속하면 H0 기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임계치 교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팅기랑 토팅거랑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 169페이지 문제는 이제 자료를 주고 나서 하기 때문에 평균을 구해가지고 또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건데 좀 절차를 간단하게 해서 이제 직접 여기다 구해놨으니까 이용하면 됩니다. 표본 평균이 얼마예요? 123.1이고 항상 이쪽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은 여기하고 같다겠죠. 이렇게 같다니까 여기는 뭐예요? 120이 되는 것이고 지금 몇 통이에요? 20통이죠. 20 쓰면 되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어요? 표준 편차가 10이 나왔네.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교과서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86이 나와요. 1.386 간다 어디로 가요? 요 1.79보다 작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요 하얀 부분에 속해 있으면 항상 뭐예요? H0 채택이 되는 거죠. H0 채택.
H가 채택했다는 얘기는 요거 기무가서 채택이 되는 거니까 120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120분을 초과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4번을 우리가 완벽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서 좀 넘겨서요. 170페이지로 가면 모집단 비율에 대한 가설검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설검정은 세 가지로 나눠요.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검정, 모집단 비율에 대한 가설검정,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모집단 비율에 대한 가설검정을 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비율에 대한 가설검정을 할 때 이 통계량은 이걸 이용합니다. 물론 이제 요 P의 햇이라고 쓰든 뭐 P 바라고 쓰든 하여튼 표본 비율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여기 P는 모 비율을 갖는 것이고 요 분모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모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에 따라서 P라고도 표시하고 또는 책은 P라고도 표시하는데 하여튼 모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뭐 P의 햇이나 P의 반은 표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비율. 모집단 비율과 표본 비율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뭐 건양 사이버 대학에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4,000명이 있다. 근데 이 4,000명 중에서 여학생이 2,000명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모 비율이 표본 비율이 아니고 그냥 모집단 비율 P입니다. 근데 건양 사이버 대학 4,000명을 전부 조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건양 사이버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400명인데 그 중에 여학생이 150명이다 라고 하면 이 숫자는 P의 햇이나 또는 P의 바에서 표본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집단 비율, 모 비율은 모집단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분자로 놓고 한 것이 모집단 비율이고 표본 비율은 그런 모집단 비율, 모 비율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 표본에서의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것이 바로 표본 비율이다. 수학적으로 이제 쓰는 노테이션은 모집단 비율은 그냥 P라고 표시하고 표본 비율은 P의 햇 또는 P 바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모집단 비율 가설 검정할 때 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쓰고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71페이지에 예제 5번이 좋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는 동일한 과자에 대해서 A, B 두 가지 형태의 포장을 하고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포장 형태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위치에 진열대 동일한 양을 진열하여 판매했다. 그 결과 총 500개의 과자가 판매되었는데 그 중에서 A 형태 과자가 200개가 판매되었고 B 형태 과자가 300개가 판매되었다. 그러니까 A의 지금 얼마 나와요? A의 비율은 바가 500분의 A가 20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0.4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포장 형태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포장 형태에 따라서 판매량이 발생하는지를 5% 일순으로 검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면 가설 적어야 되는데 가설은 H0는 H0, HA인데 이것은 이냐 아니냐 문제예요. 그 P가 0.5다, P가 0.5가 아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0.5 아니다. 두 번째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가 0.05가 되는 거죠. 0.0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계치 결정하는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양측 검정 문제죠. 이쪽에도 기각력이 있고 이쪽에도 기각력이 있는 문제예요. 양쪽에 기각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각력이. 근데 요가 0.05인 경우면 여기가 얼마예요? 0.02오고 이쪽도 0.02오니까 표를 볼 때는 얼마 본다 했어요? 0.97을 봐야 돼요. 왜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표를 볼 때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0.975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1.96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G가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플러스 1.9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쓰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가 H로 채택이 되는 것이고 G가 1.96보다 크거나 혹은 G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H로 기각이 되는 거죠.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계량 계산합니다. 통계량 계산해요. 통계량 계산하면 통계량은 이제 요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 해보면은 지금 분모 부분이 지금 전체가 몇 개예요? 500개. 500개고 모비율이 0.5예요. 모비율 0.5에 인을 이용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0.5 1-0.5니까 하시는 똑같이 0.5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뭐 A 과자의 경우에 P바가 0.4니까 여기가 0.4 여기는 항상 모비율 0.5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4.47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47은 어때요? 이쪽 지금 그래프에 이쪽에 와 있죠. 이쪽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섯 번째 결론은 H0가 리젝트된 거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HA가 채택이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집단 비율 가설 검증에 대한 첫 번째 문제 예제 5번을 잘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교과서 172페이지에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1984년도에 미국 대통령 후보인 레이건과 먼데일은 국영 TV를 통해서 공개 토론을 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379명 중 174명은 레이건이 먼데일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했고 205명은 먼데일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지금 먼데일 중심으로 하네요. 먼데일 토론을 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유권자의 비율이 50%를 초과한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데일의 비율은 얼마예요? 먼데일은 379명 중에 먼데일이 205명. 그래서 이게 이제 P바가 되는 건데 이거 계산한 숫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0.541. 0.54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먼데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먼데일 걸 가지고 P바를 구해야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레이건오믹스라고 하는 거를 해서 당시에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그 주지사였고 주지사 전에는 배우 출신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나이가 한 70살 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장이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배우를 했고 주지사를 했는데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공산품에 있어서 미국이 훨씬 더 일본보다 경쟁력이 없었는데 레이건 정부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써서 상당히 미국의 어떤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올린 그리고 미국이 잘 살도록 하는데 상당히 일조한 대통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 여하튼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설 설정하는 문제죠. 가설 H0 HA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먼데이 토론을 더 잘했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니까 0.5죠. 두 명이니까. 그러니까 P가 먼데이 0.5보다 크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먼데일이 레이건보다 잘했냐?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0.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알파는 얼마입니까? 알파는 0.05로 하면 되는 거죠. 0.05.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뭐보다 크냐? 우리가 항상 기강력을 정할 때는 대립 가설을 가지고 한다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뭐 크냐? 이걸 하는 거죠. 예. 그
그 다음에 이제 요 빗금침 면적이 0.05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얘기예요? 당연히 0.95가 되는 거죠. 0.9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1.64였어요. 그래서 G가 1.64보다 작으면 H0 뭐가 돼요? 채택이 되는 것이고 G가 1.64보다 크면 H0 기각이 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가 됐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통계량 계산한 거죠. 지통계량입니다. 지통계량 계산하는데 분모 부분은 전체가 몇 명이었어요? 379분 중에 모비율은 0.5죠. 1-0.5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은 0.541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59가 돼요. 1.59는 요 빗금침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고 1.64보다는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 하얀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HL과 채택이 된 거죠. HL 채택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델이 토론을 더 잘했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이제 0.5보다 여기 0.54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먼데일이 예금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는 확실히 잘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잘하긴 잘한 건 맞아요. 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1.5라는 숫자가 이쪽에 속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한 건 잘한 거지만 확실히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가설로 보면 HL과 채택이 되어서 먼데일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가설은 P가 0.5보다 커야 결국 먼데일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0.5보다 확실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적이 없다 하는 얘기니까 결국은 먼데일이 이 정도 수치 가지고는 예금을 잘했다고 할 수가 없다 하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단 비에 대한 가설 검정을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도 항상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고요.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은 모집단의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모집단 비에 대한 가설 검정도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습니다. 형성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제 교과서 부분에 앞에 부분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 표를 잘 보세요. 지금 모집단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집단 분산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표본이 큰 경우 대표본, 표본이 작은 경우 소표본이 있어요. 대표본인 경우도 모집단이 정기분포인 경우가 있고 정기분포가 아닌 경우가 있고 소표본인 경우는 정기분포가 있다고 하면 대표본인 경우면 전부 지통계량을 이용해요. 저 제통계량 이용 맞습니다. 근데 소표본이라 하더라도 정기분포이고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는 당연히 T통계량을 이용해요. 근데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지만 소표본이라 하더라도 T통계량을 이용하지 않고 무슨 통계량을 이용합니까? G통계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틀린 문제는 5번 문항 T통계량이 아니고 뭐다? G통계량이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좌측 검정은 대립가설의 기각 여행이 오른쪽에 설정되어 있는 가설 검정이다. 좌측 검정은 무슨 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렸을 좌측 검정은 이쪽이니까 기각 여행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제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확률 수준은 유의수준이라 한다. 이건 문제가 없죠? 세 번째 볼까요? 가설이란 실증적 증명 이전에 세워지는 잠정적인 언명, 진술이다. 과학적인 진술이란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 아니죠. 기무가설이 하나가 맞으면 대립가설은 틀린 거고 대립가설이 맞으면 기무가 틀린 거니까 이건 상호 보완적인 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설명이 맞는 것은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그래서 결론은 형성평가 2번 문항의 정답은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